이쪽 구역은 VIP 가족들을 위한 자리인데요. 혹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안 요원들은 그에게만 자리를 옮기라고 했을까요?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전우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는 날이죠. 네브래스카 링컨에서 텍사스까지 10시간이 넘는 긴 여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옷장을 열었을 때 손이 자연스럽게 공군 정복을 향했어요.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이런 특별한 날엔 항상 이 옷을 입곤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계급장을 정리하며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미연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여보, 오늘 정말 멋있네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차고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15년 된 혼다 어코드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미연이와 함께 샀던 차죠. 운전석에 앉으니 조수석에 놓인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노아가 10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시동을 걸고 라디오를 켰을 때 CD가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이가 좋아했던 올드팝 모음집이었어요. 그녀는 항상 장거리 운전할 때 이 음악을 틀어놓곤 했거든요. 처음엔 끄려고 했지만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미연이도 함께 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창문을 조금 내렸어요. 5월의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교통 상황을 알려주고 있었고 가끔씩 나오는 광고 소리가 적막함을 깨뜨렸죠.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노아에게 한 약속을 지키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몇 년 전 미연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의 일이 생각났어요. 그때 그녀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던 것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 노아 졸업식엔 꼭 가세요. 제가 못 가는 대신 2배로 박수 쳐주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떠나는 것이었죠. 시간이 흘러 해가 떠올랐고 주변 풍경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네브래스카의 평원에서 시작된 여행이 점점 남쪽으로 향하면서 텍사스의 건조한 땅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잠깐씩 쉬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노아가 제 모습을 보고 어떤 기분일까 하고 말이죠. 오후 2시경, 드디어 텍사스의 작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고등학교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가득했어요. 가족들이 하나둘씩 체육관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차에서 내려 정복 상의를 다시 한번 정리했죠. 거울을 보니 장거리 운전의 피로가 얼굴에 드러나 있었지만 그래도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체육관 입구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학부모가 티켓을 확인했어요. 졸업생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하고 물어보더군요. 노아 류입니다 라고 답하자 잠깐 명단을 훑어보던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가족석은 저쪽 왼편입니다. 친절한 안내를 받고 체육관 안으로 들어섰죠. 체육관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무대 앞쪽에는 졸업생들이 앉을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뒤쪽과 양옆으로는 가족석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제가 안내받은 자리는 중간쯤 되는 곳이었습니다.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대부분 백인 가족들이었죠. 간혹 제게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요? 2명의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설 보안 요원인 것 같았어요. 한 명은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고 다른 한 명은 마른 체형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라고 말하며 다가온 키 큰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혹시 좌석 번호를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티켓을 다시 꺼내서 보여드렸습니다. 분명히 맞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마른 남자가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구역은 VIP 가족들을 위한 자리인데요. 혹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티켓에는 분명히 이 구역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제 티켓이 이 자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라고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남자는 계속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또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어봤거든요.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교묘하게 배제당하는 경험들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노아의 졸업식이고 미연이와의 약속을 지키러 온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는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제 아들을 축하하기 위한 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 그대로 있겠습니다라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었거든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하는 것 말이죠. 보안 요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키 큰 남자가 한 발짝 더 다가오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도 원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규정이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압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른 남자는 팔짱을 끼고 서서 제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죠. 어떤 규정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었거든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말이에요. 하지만 두 남자는 구체적인 답변 대신 서로 눈짓만 주고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수근거리며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이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상황을 촬영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체육관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었죠. 졸업식을 기다리는 설렘 대신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아저씨. 마른 남자가 좀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여기는 원래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리거든요. 다른 좋은 자리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제가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동양인이라는 것을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였죠. 이런 순간들이 참 힘듭니다. 화를 내면 역시 외국인은 다르다는 편견만 강화시키게 되고, 그렇다고 물러서면 결국 제가 져주는 꼴이 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무대에서 제 모습을 찾았을 때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제 아들의 졸업식을 보러 온 아버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20년간 이 나라를 위해 복무했고 지금도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앉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목소리에 떨림은 없었지만 가슴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키 큰 남자가 무전기에 손을 올렸어요. 아마 추가 지원을 요청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였거든요.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왜 계속 앉아있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같은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용히 지켜보며 응원하는 시선들도 느껴졌어요. 특히 몇 줄 뒤에 앉은 중년 여성이 제게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긴장감은 더해졌습니다. 졸업식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연이와의 약속, 그리고 노아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저를 그 자리에 붙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길어지면서 체육관 안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이들은 제게 동조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세 줄 뒤에 앉은 한 남성이 스마트폰을 들고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지곤 하죠.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다면 떳떳할 수 있었거든요. 보안 요원들은 여전히 제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도 어정쩡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깨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확한 규정도 없고 제가 실제로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요. 그때 오른쪽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을 지나쳐서 제 옆에 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옳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죠.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가 제 편에 서 있다는 느낌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미연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그 여성과 같은 말을 해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어린 학생들이 부모에게 왜 저 아저씨가 못 앉게 하는 거야?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질문이 어른들의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죠. 어떤 부모는 조용히 해라고 하며 아이를 달랬고, 어떤 부모는 난처한 표정으로 뭔가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체육관 뒤쪽에서 교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아마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졸업식은 30분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이런 분위기로는 행사 진행이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마른 보안 요원이 다시 한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뒤쪽에 더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급박함이 느껴졌어요. 아마 상황이 더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답은 변하지 않았어요. 고맙지만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짧고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그들을 설득할 필요도 없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이 자리를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체육관 뒤쪽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 명의 남성들이 조용히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늦게 온 가족들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들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익숙한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군인 특유의 절도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체육관으로 들어온 남성들이 하나둘씩 제 주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른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자세와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어요. 첫 번째로 다가온 사람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백인 남성이었는데 제 두 줄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흑인 남성이 왼쪽 끝자리에 앉았고 또 다른 백인 남성이 오른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모두 조용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왜 여기 온 것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들의 눈빛과 자세에서 군인 특유의 품격이 느껴졌고 더 중요한 것은 제게 보내는 무언의 연대감이었습니다. 보안 요원들도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키 큰 남자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무언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였지만 이제는 여러 명이 함께 있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온 남성이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어요. 가까이 와서 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잠깐, 이 사람은 크리스 앨런이었어요. 15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 복무했던 동료였습니다. 그때 저는 항공기 정비를 담당했고 크리스는 통신병이었죠. 조나단. 크리스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여기에? 제가 놀라서 물었을 때 크리스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봤어요. 누군가 상황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퍼지는군요. 크리스뿐만 아니라 다른 전우들도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어떤 이는 100km 떨어진 곳에서, 어떤 이는 직장을 일찍 마치고 온 것 같았습니다. 혼자 싸우게 둘 수는 없죠. 크리스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앉았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어요. 전장에서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는 군인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거죠. 체육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의 동양인 남성과 두 명의 보안 요원 사이의 갈등으로 보였던 상황이 이제는 여러 명의 예비역 군인들이 함께하는 상황으로 변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호기심과 불편함이 섞였던 시선이 이제는 경외감과 존경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또 다른 전우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히스패닉계 남성이었는데 제가 공군에서 함께 일했던 로드리게스 상사였어요. 그도 저를 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는 인사였지만 그 속에는 함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키 큰 남자가 무전기를 다시 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주저하는 것 같았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해졌거든요. 처음에는 한 사람을 내보내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여러 명의 예비역 군인들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전우들은 모두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리에 앉아서 저와 함께 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조용한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마른 남자가 키 큰 동료에게 뭔가 속삭이더니 둘 다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아마 상급자에게 지시를 받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체육관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혼자일 때는 불안했지만 전우들이 함께하니 든든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런 게 바로 동료애라는 거겠죠. 몇 분 후 키 큰 보안 요원이 전화를 끊고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강경한 어조였어요. 선생님,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아이들은 무서워하는 것 같았고 어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체육관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죠. 그 순간 크리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확고했어요. 보안 요원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크리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분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크리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20년간 이 나라를 위해 복무한 예비역 공군 부사관이고 오늘은 자신의 아들 졸업식을 보러 온 아버지입니다. 여기 앉을 모든 권리가 있어요. 보안 요원들이 크리스를 올려다봤어요. 크리스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상당히 위압적으로 보였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눈빛이었어요. 농담이나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누구든 상관없지만 크리스가 계속 말했어요. 이분을 건드리려면 저부터 상대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아닌 사실을 전달하는 어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전우들도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로드리게스 상사가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흑인 동료가 그리고 또 다른 백인 동료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말없이 일어나서 저 주변에 서기 시작했죠.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군복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동료에 대한 의리와 정의에 대한 신념이었죠. 보안 요원들이 크게 당황했어요. 한두 명이라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 명의 예비역 군인들과 맞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거든요. 특히 주변에 있던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씩 일어나서 저희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아까 제게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던 여성도 일어났고 처음에 상황을 촬영했던 남성도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몇몇 학생들까지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체육관 전체가 하나의 의지로 뭉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키 큰 보안 요원이 마른 동료와 눈을 마주치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는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완전한 항복이 담겨 있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물러나자 체육관 안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어떤 이들은 앉은 채로 조용히 손뼉을 마주쳤어요. 전우들이 하나씩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크리스가 제 어깨를 한 번 더 두드리고는 뒤쪽 자리로 갔고 로드리게스 상사도 작게 윙크를 하며 옆자리에 앉았어요.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의미 있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무대 위로 교장 선생님이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졸업식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와 저희를 번갈아 보고 있었거든요. 국가가 연주되고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졸업생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어요. 알파벳 순서로 한 명씩 이름이 불려지면서 학생들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곧 노아의 차례가 올 테니까요. 노아류. 마침내 아들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노아가 무대로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웠어요. 키도 많이 컸고 어깨도 넓어져서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미연이가 봤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졸업장을 받고 나서 한 행동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대신 마이크 앞에 섰거든요. 그리고 체육관을 둘러보더니 제가 앉은 곳을 찾아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노아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여기 와주신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아가 마이크를 통해 말했어요. 특히 저를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지켜준 모든 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체육관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어요. 이번에는 더욱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노아의 말을 듣고 있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여기서 버틴 이유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학생들의 이름도 계속 불려졌고 졸업식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축하와 화합의 자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중간에 크리스가 제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조나단, 당신 아들 정말 멋있네요. 아버지를 제대로 닮았어요.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군 동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졸업식이 끝나갈 때쯤 교장 선생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졸업을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까 일어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노아가 무대에서 내려와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하고 부르며 제 품에 안겼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아들의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노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경계의 시선이었지만 이제는 존경과 따뜻함이 담긴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졸업식이 완전히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체육관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전우들이 제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크리스가 먼저 다가와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조나단. 우리는 여전히 한 팀이니까요. 그의 눈빛에는 변하지 않는 우정이 담겨 있었어요. 로드리게스 상사도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모습 정말 멋있었어요. 항복하지 않는 군인 정신 그대로였어요. 다른 전우들도 차례로 인사를 나누고 떠났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었을 거예요. 노아와 함께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아까 저를 응원해줬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이 보여준 용기 덕분에 우리 모두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차에 탄 후 노아와 저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노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화내거나 큰 소리칠 수도 있었잖아요. 제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힘을 갖기도 해.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치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거든. 노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디선가 저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었거든. 오늘 그 믿음이 맞았다는 걸 확인했어. 노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오늘 많이 배웠어요. 아빠의 친구들이 어떻게 달려왔는지 봤거든요. 진짜 멋있었어요. 저도 그런 친구들을 만들고 싶어요. 시동을 걸면서 조수석의 가족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미연이가 함께 있었다면 오늘 어떻게 행동했을까 생각해봤어요. 아마 제일 먼저 일어나서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리고 전우들이 올 때 가장 기뻐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노아가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아빠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긴 여행길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올 때는 혼자라는 생각에 무거웠지만 지금은 마음이 가벼웠어요. 오늘 일을 통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노아가 운전하는 동안 잠들었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든 아들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오늘 노아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봤을 거예요.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쉬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노아가 스마트폰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우리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 댓글을 달았네요. 화면을 보니 정말로 오늘 있었던 일이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었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진짜 군인 정신이다. 감동적이었다 같은 댓글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줄 몰랐네. 제가 말하자 노아가 답했습니다. 아빠, 옳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오늘 제가 그걸 배웠어요.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쯤이었어요. 긴 하루였지만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노아와 함께 거실에 앉아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봤어요. 졸업장을 든 노아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오늘 때문에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노아의 말에 제가 답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네가 자랑스러운 아들이어서 말이야. 그리고 나서 미연이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약속 지켰어요. 노아 졸업식에 가서 정말 큰 박수 쳐줬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